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그 현장 이야기하고 같이 얘기를 들려주실 분은 우리 모돌 육창수 선생님이세요. 자,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예산에서 살고요. 닉네임은 모돌이고 육창수입니다. 참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교육이라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수다스러운 중간중간에 질문도 좋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인테리어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2000년도에 이제 목조주택을 처음 도입할 때 그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목조주택을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인테리어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2007년도에 이제 그 스트로베일 공법을 이제 입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 자연하고 살아가는 참 친환경적인 이런 일에 남의 집을 지어주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찾겠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환경이면서 단열을 좋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스트로베리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이 초창기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2007년 그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모든 작업들이 흙 작업이면서 모든 작업들이 수작업이 되다 보니까 능률이 굉장히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참 내 집을 스스로 짓기 위해서 내 집을 지을 때는 시간에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여유가 생기는데 남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능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좀 빠른 공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다다미 공법을 아마 가까이에 이제 다다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다미를 이제 취급하면서 이제 삼겹을 이제 해가지고 다다미는 이제 그 한 70cm의 볏짚을 압축시켜 5cm 정도로 이렇게 밀착시킨 그 볏짚이라 그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겹을 목조 경량 구조에다가 중간에 하나 잘라 넣고 양쪽에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삼겹을 해가지고 중간에 공기층을 두고 작업을 했어요. 이 강화도에 하면서 그 집이 이제 주말주택 개념이라 우리가 그 현장에서 생활을 겨울을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됐죠. 그 겨울 지내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목조주택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 며칠을 또 강화도에서 보내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2007년도의 그 느낌을 좀 빠른 이제 조금 진화된 그런 미장 자체가 이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스트로베리에 이제 올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난해에서 이제 그 숙소에서 이제 그 자본 느낌 이 보니까 다다미 집에서도 좋았는데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느낌. 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데워진 공기가 새벽에 가도 그대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 집 구조, 제가 사는 집은 단열 자체가 이제 뭐 스티로폴 50mm 정도 넣고 이렇게 단독주택인데 집에서 자면은 항상 열이 뺏기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런 느낌이 항상 생기고 계속 불을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걸 느껴보니까 이 느낌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온도가 항상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스트로벨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겸하면서 초창기다 보니까 이 보급이 굉장히 늦어요.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황토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들 나누는데 항상 불안하죠. 황토가 비바람에 뭐 찍히고 뭐 크랙이 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그 과거의 단점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스트로벨 자체가 집이 썩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의문점들이 계속 이제 밀려 나오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쯤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일 지금 오랜 그 1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소비자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그 정보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스트로벨을 만나는 그런 아주 느린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나눔을 통해서 좀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모임 지붕이라 우리 한옥집 자체가 이제 거의 모임 지붕에 이제 준한 그런 스타일들인데 너무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좀 이런데 외적인 모델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자료나 이런 걸 또 통해서 내부적인 그런 또 조화로운 부드러운 느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살려가면서 좀 인테리어적인 감을 조금 해나가면 소비자들이 도시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친환경이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이제 조금씩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온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 이러면 보통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몰딩 개념을 이제 항상 갖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즉각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난 그 형태들을 계속 이렇게 생활 속에 이제 접하고 있죠. 모든 사무실이나 생활 공간들이 즉각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집들을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시골에 오면서 그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도시 아파트 개념, 그걸 고스란히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 느낌을. 그래서 보통 이제 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진행하다 보면 강조하는 게 몰딩 개념, 그런 즉각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뭐 50% 정도, 뭐 60% 이제 접근이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자연스러운 그 우리가 모형들을 서로 이렇게 갖춰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그 우리가 그 강조하고 싶은 느낌, 흙에 대한 그 부드러움을 모양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는 거의 이제 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죠. 이런 스트로벨 뭐 짧은 시간에 이제 접하면서 참 과제를 모험도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또 모험 속에는 항상 정희님이 어제 항상 하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좋은 얘기예요. 하자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론 중심이 돼야 되지만 또 실무적인 중심이 같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실패의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참 이래 힘있게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저도 항상 모험을 좀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집들이 흙에 대한 이미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참 역할을 해왔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받아 나가면서 우리의 후배들한테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 한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스트로베리에 대한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그 소중한 자료, 참 어떻게 보면 그 버림, 그냥 소목이나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그 볏집인데도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준다면 그 집이 참 엄청나게 커지는, 우리 환경에 참 좋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치지 않고 싶은 거는 그 지금도 이제 그 두 가지 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던 일들을 생계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이제 이쪽 일이 아직까지 접근이, 소비자들의 접근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하던 일을 겸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손을 떼고 스트로베리로 이제 집중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희망적인 그런 얘기들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서로가 함께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좀 켰죠.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뭐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모임 지붕에 대한 우리 그 정서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임 지붕을 조금 탈피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런 모델을 건축주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이제 이제 시작 단계로 이제 저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공간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공간 모든 걸 다 집어넣는 소비자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 조금 이제 우리는 간접적인 역할, 빌더들의 역할은 완벽한 집을 짓지만 간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가 나중에 집을 짓고 났을 때 느낌이, 내가 집을 지으면서 내가 참 잘 지었다, 이 집을 볼 때 내가 참 좋은 부드러운 느낌, 뭐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업자가 중심되다 보면 결국 돈은 다 들이고 집을 지었는데 결국 언짢은 일들이 뭐 50%, 뭐 60%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과거의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청산하면서 소비자 중심이 돼서 딱 떠나왔을 때는 초심의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끈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홍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 집을 짓고 끝이 아니라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느낌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홍보 역할이 되도록, 그러므로 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적인, 꼭 이 모델이 아니라 이런 자유스러운 모델이면서 소비자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뭐 만들어 봤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거를 뭐 서로의 도움, 이런 진행하면서 이렇게 저 부분은 어떻게 했다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얘기만 아마 전달되는 과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름대로 이제 회의사를 이제 작성하면서 그냥 평으로 이제 단순하게만 이렇게 쭉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에 좀 미적인 뭐 이렇게 이미지 개념을 좀 놓고 싶고,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모이는 그 느낌을 좀 갖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양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 이제 바깥선도 이제 곡선을, 벽 자체를 모서리를 줄이기 위해서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한번 돌려주세요. 요것은 이제 현관인데, 현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각자 현장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맞이하는 공간이죠. 또 그러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접할 수 있는 첫 인상이면서
그 이미지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벽을 단지 재활용품을 너무 이제 밋밋하니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포치를 한번 넣고, 또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저 동물이 이 집을 지키고 있다 느낌으로 저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여기 이제 벽체 하단부 이제 외적인 마감인데, 이제 이 작업은 그 방수 합판을 대고 거기다 이제 돌본돌 가지고 돌을 부착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날을 넣고 이제 자연감을 넘치기 위해서 이런 색조를 이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어요. 이제 흙집에 대한 부드러움을 최대한 이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조금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내부 거실 공간이죠. 거실 공간인데, 저는 이제 그 내부까지 곡선을 많이 좀 강조하고 싶고, 몰딩 자체를 조금 이제 많이 만져봤으니까 몰딩은 이제 조금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천장 과정을 2층하고 이제 그 작업하면서 그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이제 가미를 하면서 천장에다가 이제 다다미를 이제 붙였죠. 볏짚 보드를 붙여서 이제 미장 처리를 한 그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요. 저는 이제 그 평소에는 이제 그 장선에서만 그 힘을 전달받는 것을 이제 실제로 첫 작업을 하면서 그 애들 사는 집을 이제 짓다 보니까 이제 층간 소음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리는 걸 느꼈고, 그때 장선을 이제 저도 이제 그 12를 쓰고 그냥 그걸로 마감을 했는데, 그냥 중간에는 그 전혀 이제 뭐 재료들을 넣지 않고 그 상태로 이제 마감만 처리를 하고 처음에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목조 작업할 때. 그래서 그 애들 사는 집인데 층간 소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작업, 나중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후작업까지 이제 한번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가족 간의 그 대화가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잡아주는 역할도 돼야 되는 그런 그 자기의 조용한 공간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굉장히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다미를 최악 다다미를 쓴다는 거는 이 소리의 그 전파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 거기 또 이제 그 미장을 3cm 정도 이제 미장을 함으로 해서 천장까지 저는 거의 다 미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미장을 하는 그 자기 그 느낌은 이제 곡선에 대한 그런 그 부드러운 느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갖가지 그 전자파들이 우리 속에는 지금 TV 뭐 핸드폰 모든 전자파가 지금 계속 이 지역을 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키면은 텔레비가 금방 나올 정도의 그 전자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자연적인 황토 그 흙 속에서 이 광물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저런 집을 지으면서 느껴보면은 전학 안에서는 전화가 안 터져요. 안 터지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밀으면 또 터질 경우도 있고, 그런 걸 가끔 작업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자파가 있구나, 차단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천장에다가 흙을 작업을 거의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베일 의자도 만들고, 이제 뭐 건축주가 나름대로 나무 모양을 좀 내달라 그래서 이제 저런 모양을 한번 내봤고, 저기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 공간에 그 소통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실 수 있으면서 거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요거는 계단인데, 계단도 그 딱딱함을 이제 조금 줄이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벌목에서 나오는 그
곡선의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제재소에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나무들을 이제 버리는 나무들을 제재로 뭐 땔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무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역할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자체를 친근감 있게 나무 그대로 이제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 원형, 반원형 계단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것은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이제 마지막 석계 퍼티로 마감을 하면서, 직각을 거의 이제 줄여주는, 자기만의 공간인데, 나름대로 저기는 이제 그 타일 자체가 이제 너무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런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저런 거를 타일 조각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타일 조각을 깨가지고 뭐 모양을 붙이는 작업, 미적인 감각을 좀 살리면, 많은 또 이미지 역할도 이제 돋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 네,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거실을, 이제 목포 현장인데, 이제 헌집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은 그런 사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석가래하고 이제 볼을 몇 점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그 집에 응용하게 됐죠. 과거에 살던 그 정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대들보를 이제 해가지고 일부 공간만 현대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그걸 다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일부 공간만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내면서 이 거실 전체를 자유로운 곡선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곡을 내기 위해서는 주로 판자 대신 볏짚 보드판을 이용해서, 볏짚 보드판은 이제 곡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낼 수 있어요. 자르고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곡을 지붕 전체를 이제 거실 전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곡선을 내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볏짚 보드판으로 그 바탕을 만들어 놓고 흙미장으로 해서 전체를 벽과 천정을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외 단열층은 이제 다 이제 뭐 폴라이트나 뭐 인슐레이션 그런 과정들은 이제 이 벽체만큼 또 이제 단열도 떠 있겠네요. 구조 수라부하고 트웰브 쓰고 트웰브 밑에 하는 말하자면 덴조층이 있는데 덴조가 그 집보드로 이렇게 해서 천정 틀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미장을 했고. 예, 그렇죠. 떠 있는 천정이. 그렇죠. 지금 그림이 이제 저 지붕 모양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고, 지붕 모양은 이제 그 경사 지붕 모양인데 그 뜬 공간이 생기죠. 이제 거기 이제 보온층은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예. 이제 요거는 이제 2층 다락 공간 아이방인데, 이제 그 창호를 이제 선정하면서 보통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각창도 한쪽에는 들어가면서 원형 창을 이제 벽에다 넣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빛을 이제 조광을 이제 두기 위해서 책상 맡에 이제 빛을 넣어주는 그런 또 외부 전경을 또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형 틀은 뭐예요, 재질이? 이제 그 이중 유리를 이제 제작한 거죠. 틀은? 틀은 이제 나무 틀. 예. 요거는 이제 그 2m대로 만드는 나무 틀을 이제 조립해서 만들었고요. 예. 또 한 번 넘겨볼까요? 요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석가래를 이렇게 장선의 석가래를 이용하는 그 단순함보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볼을 한 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중간에 볼을 넣는 그런 작업이죠. 예, 여기는 이제 그 다다미로 지은 그 집이죠. 벽체 자체가 저런 식으로 안쪽에도
작업을 하고 중간에 한 번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왕기 훈턴하고 공간을 이제 왕기 훈턴하고 이제 집어넣고 바깥에도 볏짚 보드를 넣고 이 상태로 이제 미장을 한 그런 현장입니다. 예, 다음. 요것은 이제 거실에 그 김석균 씨가 이제 그 다짐 공법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을 일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채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공법도 이제 이런 집을 지으면서 다양한 공법이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이미지 감각을 위해서 일부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잠깐만. 지금 그 공간이 이제 지금 조금 일부가 보이는데 이제 저런 공간들이 이제 건축주가 이제 살아가면서 조용하게 이제 그 혼자 이제 아주 이제 어두우면서 조용한 공간, 그런 공간을 이제 좀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기다가 사진은 안 나왔는데. 흙다짐이죠, 저 중간에. 예. 흙다짐에 이제 색깔을 넣어갖고. 예. 무늬를 넣고. 예. 그 색은 뭘로 이렇게 넣었어요? 저거는 이제 점토, 색점토를 이제, 예, 사용하고 있고요. 색점토도 이제 지금 다양하게 색깔별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지금 저기 일부만 보이는 공간은 그 낮에 이제 낮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좁은 공간이면서 혼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여기도 이제 다다미를 지금 쌓아놓은 게 이제 볏짚 보드죠. 저런 걸로 이제 모든 천장을, 벽체는 베일이고 천장은 다다미. 그 다음에 다다미 속에는 인슐레이션이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지붕층에는 저는 이제 펄라이트를 좀 많이 쓰죠. 펄라이트를 쓰는, 이제 물론 이제 단열 치수에 대한 뭐 지금까지 많이 이제 차단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지붕에 이제 저도 벽체가 두꺼운 만큼 지붕 면적도 단열 청조 많이 두죠. 그래서 지붕을 할 때 이제 다다미 한 겹, 다다미 위에 펄라이트 넣고 펄라이트 위에 또 인슐레이션, 이런 거 3중까지 이제 보온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펄라이트를 이용하는 그 또 방법으로서는 바닥에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집을 짓고 이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지난 집들을 이제 보수공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스티로폴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물건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물론 A급 단단하게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뭐 비품 그 단열재를 썼죠. 그 당시 나오는 그 최고의 그 품질로서. 지금 뭐 10년, 20년 지난 그런 집들이 이렇게 바닥을 보면 자리를 걷으면 다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이유가 그 스티로폴 자체의 그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다 보니까 바닥이 이제 갈라지는 걸 느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바닥을 지금 이제 펄라이트를 한 12cm를 펄라이트를 깔아요. 깔 때 이제 모래 20% 정도 시멘트하고 이제 적은 그 물로 이제 바닥에 이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면 이제 공기층을 이제 자연성 펄라이트 자체가 이제 공기층이면서 이제 단열재 역할을, 아직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열 관율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뭐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제일 밑에 이제 기초하기 전에 이제 백티를 바닥층 밑에다가 이제 콩쿠리 치기 전에 백티 이제 스티로폴을 넣고, 그다음에 바닥에 10cm 내지 15cm 정도 이제 본바닥을 이제 콩쿠리 치죠. 치고 거기다가 펄라이트를 한 12cm 정도로 이제 깔죠. 깔고 1차 또 흙미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흙미장을 이제 깝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엑셀을 깔고 이제 보온층을 만들면서, 보온층도 이제 흙이 얇다 보면 이제 크랙도 많이 가니까 보통 이제 한 5cm에서 7cm까지 이렇게 두툼하게. 물론 거기는 추결층으로 이제 자갈도 들어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 집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불을 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제 이미 이제 달궈지면 그 달궈진 후에는 이제 그 축열 자체가 계속 열을 품어주는 뭐 이제 열 효율을 이제 볼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을 굉장히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단열에 대한 걸. 물론 이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이렇게 있지만 지붕 쪽하고 바닥이 소홀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잠시만. 예. 그 120점 그 밑에 기초하시기 전에 기초를 이제 70년에 밑에다 100짜리 예, 수축을 깔고 그 위에 예. 이제 슬라브를 치시고 예, 치고 그다음에 한 120 정도의 예. 그 폴라이트를 넣고 예. 그 위쪽은 어떻게 작업을 하시죠? 황토를 이제 그 몰타를 한 5cm 정도 1차적으로 깔고 거기서 이제 본 그 엑셀 파이프를 이제 거기다가 깔고 그다음에 5cm 그러니까 폴라이트 위쪽을 그러니까, 그 약간 그 흙만 들어가면 이게 그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플라이트 자체가 그 이제 일단 작업을 해보면 그 처음에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그 가볍고 이제 뭐 이렇게 수축이 심할 것 같은데, 예, 심할 것 같은데 이제 흙하고 콘크리트하고 적은 모래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그냥 지내 다니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발로 밟아보게 됐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그냥 다니면서 약간의 수축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건조 과정을 우리 집을 지을 때 이제 마지막에 그 작업을 하면은 건조가 또 오랜 시간 또 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플라이트 층을 만들면서 벽지 올라가면서 1차 만들죠. 그 같이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5cm 정도의 그 미장 처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난방 배관을 하고 이제 마지막 미장층을 만드는 거죠. 그 미장층이 한 10cm 정도 보면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그 분진형 단열재를 쓰는 데를 보면 그런 그 분진형 단열재를 채우고 위쪽에다 석분을 이렇게 이제 걸러낸 게 좀 있어요. 그 아주 그냥 미세한 분말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을 위쪽에다 쫙 깔아놓고 다시 이제 거기서 흙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정시키는 그런 층이 있거든요. 아, 이제 저도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폴라이트를 깔고 마지막에 이제 부식포를 한번 깔아요. 부식포요? 예, 부식포를 깔고 흙을 집어넣으면 흙이 이제 잡아주는 흙이 이제 크랙을 밑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식포를 깔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공법을 활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그 맨 밑에 그 스트로플 깔기 전에 비닐 작업을 하시죠? 예. 습기 차단을 일단 뭐 우선 해야 되니까. 예. 그 바닷가 옆에 그 밑갈돌이나 토대 위에 밑갈돌이들 이렇게 하고 따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그 높이 차이 때문에 묻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묻히는 부분에 대한 스터드가 별도의 작업들을 안 하고 스터드 내부에다가 뭐 스트로플 잘라놓고 가운데다가 그냥 폴라이트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채우고 그냥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내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실내 바닥하고 그 접하는 부위에 그 경계 부분에 분명히 이제 그 스터드나 토대가 묻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냥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무슨 그 선작업이나 보강 작업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 벽체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 지금 이제 그 목조의 이제 공법이 이제 밑에 습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바닥에 그 토대를 깔기 위해서 실러를 쓰죠. 실러는 그 나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 일단 그런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바닥의 자체를 이제 습기는 가능하면 잡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밑에 비닐을 깔고 이제 수출부를 놓고 일단 친 상태에서 또 2차적인 습기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토대 밑바닥에 실 작업하는 건 거의 다 하는데 예. 기존의 구조가 올라온 거에다가 지금 이제 바닥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바닥에 묻히는 스터드하고 이제 접하는 부분. 밑갈돌이 부분은 이제 방수화판으로 한 번씩 돌려놓고 지금 방수화판으로 이제 그걸 막아주고 그 작업을 하죠. 예. 이해가 됩니까? 방수화판
예. 예. 다음. 아, 이건 뭐 계단 완성된 모습인데, 예, 넘어가죠. 그 2층 공간인데, 지금 이 공간은 이제 어제도 그 정영님 그 현장에서도 봤지만 마루는 이제 그 옛날 우리 그 정서에 맞는 그런 마루 작업을 했고요. 이제 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저는 그 이 공간만 2층 그렇게 공간만 이제 나무를 이제 루바를 작업을 했는데, 예, 루바의 이제 색감을 이제 그냥 이제 그 원목 자체를 이제 물론 이제 살려 가지고 과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원목이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천연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도료를 썼는데, 그 나무 자체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퇴색돼갖고 굉장히 어두운 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한계가 되면 좀 실증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이제 친환경 도료로 해서 이제 벽하고 색깔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벽하고 거의 비슷한 톤으로 이제 가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난간대나 이런 게 또 너무 또 부드러운 쪽에 이제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색을 나름대로 이제 한번 색을 넣어봤어요. 이제 이런 또 마감을 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또 색이 또 굉장히 그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 우리가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또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예, 지금 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설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설치 그 주위가 많이 파쇄되는 걸 느꼈어요. 이제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일 그 취약점이 쉽게 넘어가지만 뭐 취약점이 아주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써야 되고 또 뭐 설치를 꼽았다 빼고 완전한 장치가 돼야지. 이건 뭐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가더라도 설치가 하나 고정이 돼야 되는, 지금 콘크리트 속에서도 뭐 오랜 시간이 되면은 흔들려요. 콘크리트의 결합이 완전히 안 된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박을 때는 항상 그 피스도 이제 좀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좀 긴 걸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망치로 뺄 정도의 힘을 이렇게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할 때 미장 두께를 최소한 3전을 두게 만들죠. 그 캡 자체를 안에서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그 마감재 뚜껑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항상 그 이제 흙이 이제 재시공을 할 때라든지 이제 쓰다 보면은 흙이 이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은 그 주름간을 쓸 때 이제 보통 직각으로 내려오면 배집 벼일이라는 게 작업이 좋은데 베일 작업이 좋은데 안쪽을 이제 떨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뒤쪽을 떨어가지고 캡 뒤쪽을 떨어가지고 선을 넣다 보니까 베일 넣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걸 작업하면서 이제 이제 캡을 찾아보니까 좀 두꺼운 게 한 8cm 정도 나오는 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뒤쪽에다 이제 최소 뒤쪽에다 이제 구멍을 이용하면서 한 3cm 그 미장선을 만들었죠. 그 미장선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봤고, 그걸 찾지 못했을 때는 캡을 잘라가지고 덧붙여가지고 3cm를 키워줬죠. 미장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장선까지 마감 처리가 끝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부실에 대한 그런 걸 좀 찾아내고. 그러니까 스위치 박스를 흙면에 맞춰서. 예, 맞춰서, 예. 뭐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느낌 어때요? 괜찮은 거 같아요. 예. 예. 거기 굉장히 뭐 이렇게 한 1년만 써도 이렇게 좀 저런 게 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아까 또 얘기하다가, 화장실을 만들 때 이제, 제가 그 목조주택을 하면서 그 부실공사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잡아준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한 7, 8년 돼가지고 뭐 화장실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이래서 뭐 결국 이제 뜯게 돼가지고 화장실을 가보니까 물이 막 계속 습기가 나무 시커멓게 다 썩었어요. 기둥 자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대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도라는 게 설비에서 보통 이제 한 가닥이 그 지나가면 거기서 계속 이제 점프 해가지고 이제 분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꼭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뭐 물이 샜을 때는 뭐 그 수맥 탐지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위치를 찾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인테리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박람회를 뭐 연례 행사로 가야 돼요. 이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4번 정도 계속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가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일들이면서도 이제 또 그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람회에서 이제 물건을 찾은 거죠. 그 이제 내가 지금 한 7년 됐어요. 그 물건 찾은 지가. 뭐냐면 이중간인데, 수도 이중간이죠. 수도 이중간인데 원리가 어떤 식이냐면 그 보일러실 분배실에서 전부 다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 꼭지 하나, 그 다음에 샤워기 하나, 냉수기 하나, 온수기 하나. 이제 중간에서 갈라지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중간 배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닥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화장실을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샤워기에 냉수, 온수, 그 다음에 변기는 물론 하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대로 분배기에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장실에 이제 뭐 그 수도꼭지가 이제 터졌다, 뭐 망가졌다, 이러면 지금은 이제 그 망가진 부분을 깨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건 또 후작업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 보일러실에 낮게 그 배관 자체를 바닥을 낮게 해줘요. 그러면 물이 타고 그 분배실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 물이 샜을 때 이제 볏집이 그 치약이 습기가 벽으로 탔을 때는 그건 뜯지 않고는 그 뭐 보수공사가 안 되잖아요. 물이 접근이 차단을 최대한 시켜주기 위해서 이중간을 쌓아놓으면 물이 샜을 때 이중간으로 통해, 이중간 호스로 통해서 분배실로 빠지는 거죠. 그 여기서는 물이 안 새는데 분배실에 가서 확인해 보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수도 꼭지만 열고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 그럼 호스를 다시 다 빼는 거죠. 피관을 다시 또 꼽아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후작업이 이제 관리가 좀 편한 그런 그 작업이죠. 그 이중간을, 스트로벨에는 꼭 이중간을 써야 된다는 그런, 보통 이제 한 30평 집에 대한 그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다 보면 그 자재비가 한 7, 80 정도 들어가요. 그 수도 배관 그 관계는. 예. 그러고 이제 이런 인건비는 뭐, 인건비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한 반나절 품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것은? 그 분배기가 2개가 서는 거죠. 보통 이제 가정에서는 그 배관, 난방 배관 분배기가 보통 달려 있고, 수도는 직수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분배기가 없잖아요. 지금 분배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난방 배관 분배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수도 배관 분배기가 따로 들어가요. 격자가 꺾이는 부분도 있어요. 네, 꺾이는 건 없어요. 꺾이는 건 없고, 구조 자체가 45도, 마지막 그 캡이 45도로 이렇게 내려 있어요. 네, 꺾이는 건 절대 없어요. 호수 자체가 이제 45도로 꺾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결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마지막 수도 꼭지 작업을 할 때 그 부속품이 45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500원 하는데 600원으로만 돼야 되거든요. 그 분배기 쪽이 나요. 어차피 이제 바닥으로 가서 벽으로 타는 거죠. 분배기가 바닥으로 나서요. 예. 아, 지금 아까 그 낮게 설명됐다는 거는 분배기가 최대한 낮춰야지 물이 글로 흘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다른 거는 다 이제 높이는데 그 변기가 제일 낮잖아요. 그거보다 낮게, 그거보다 적어도 한 10cm 정도 낮게 물이 샜을 때 분배기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물이 벽을 안 타게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공법 관계에서 응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물건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물건들이 보통 이제 뭐 콘크리트 집 속에서도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설비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잘해놔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바닥이 뭐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팽창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하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면서 벽 자체도 지금 쉽게 이제 교체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부속 자체가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오래된 그 기구를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교체만 하면 되는 거죠. 물은 밖으로 이제 분배기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걸 이제 참고하시고, 예, 또 다음 넘어갑시다. 아까 본 요건 다락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뭐 색깔을 조금 이제, 천장에도 이제 화이트 색을 미미하게 넣으면서 무늬를 살려주는 색감을 만들었죠. 색감이 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색감을 좀 강조해야 될 그런 게 볏짚을 이제 이런 그 흙집을 만지다 보면 물론 이제 마음들이 처음에 이제 좀 분한 그런 정감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깔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창호를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요런 거 단순하면서도 성형화되다 보니까, 뭐 몰딩 개념을 이제 떠나다 보니까 그런 좀 작업 좀 할 것 같아요. 조금 이래 틀에서 좀 벗어난 그런 자연적인 일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예,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크랙을 이제 임의로 만들었죠. 흙을 이용해서 이 크랙 자체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밑바탕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제 인테리어에서 마감이라는 거는 그 마감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흙을 이제 나름대로 너무 밋밋하니까 이제 크랙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그 자리에서 이제 파가지고 밑에 바탕 작업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흙을 이용해서 흙이 거기는 이제 조제하지 않는 순수한 항토는 이제 크랙이 강하죠. 순수한 항토만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제 미장을 처리한 그런 방법, 크랙 이용 방법. 예, 다음. 예, 이런 건 뭐 등 가고 좀 넘겨보세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제주도 이제 성산이 보이는, 지금 저 희미하게 이제 보이는 성산인데, 그 나무, 그 통나무를 이제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벽에다 이제 집어 넣었어요. 여기 보면 그 나름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가공법을 통해서 유리도 이래 모든 그 자연형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그 결로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저게 이제 알곤 처리가 된 그런 물건이에요. 유리 속에 알곤을 넣고 유리도 두꺼운 삼중 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제 뭐 큰 결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이거 그 정도 유리 같으면 뭐 한 중부 이후까지도 결로에 방지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이제 모양을 이제 스테인 글라스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유리에다가 이제 모양을 좀 넣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요것은 그 해남 작업 현장인데, 그 목포에 이제 갓바위를 연상해서 이제 굴뚝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시죠. 요거는 이제 뭐 건축주가 자기 집을 이제 자기가 손맛을 한번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런 토막을 판재를 이용해서 한번 자기가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건축주가 저런 벽에 선반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벽에 치부는 어떻게 해요? 예? 벽에 치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밑바탕 작업을 항상 밑바탕 작업이
마감이 뭐가 들어갈 것이냐 밑바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 자리에 이제 못을 박을 수 있는 스터드를 이용한다든지 판재를 이용한다든지 밑바탕을 작업해 놓고 저런 걸 치부하는 거죠. 지금 저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액자를 걸고 싶을 때 어제도 뭐 얘기를 하셨는데 액자 걸고 싶을 때는 사전에 건축주하고 조율을 충분히 하고 그 위치에다 뭐 합판이라든가 이제 부재를 집어넣어 주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채광 벽을 만드는 건 이제 병을 이용해서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응동을 좀 해야 돼. 일반 집들이 콘크리트 집들은 목조주택에서는 한계가 있는 이런 작업이 한계가 있어요. 뭐 사이딩이라든가 이런 그 마감 처리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흙집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뭐 마음대로 구멍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채광 창을 마음대로 이제 작업할 수 있어요. 이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할애를 하면 미적인 이미지 감각을 좀 많이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예, 이것은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지금 뭐 창호지 등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시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모든 그 제품들이 활용만 하면 아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건 이제 나무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불로 지져가지고 이제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미직으로 만들었지만 저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제품화된 거 또 친환경이면서 제품화된 그런 물건들을 잘 흙집에 이제 배치해야 될 그런 역할이 뭐 흙집을 지어놓고 그 아파트에 있던 등을 갖다 놓으면 또 이미지가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런데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뭐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집을 지면서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저야 이제 좀 늦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정의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으면서 그 묵직한 자료들을 몸에 갖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흙집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야 나름대로 이제 과거에 인테리어 하면서 목주주택 하면서 그 과정을 이제 업으로 이제 지켜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또 시험을 통해서 빨리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그 안전성을 좀 항상 저도 나름대로 이제 찾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실패 원인을 많이 찾는 거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사실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도움받아서 이제 후계자들이 그까지 체험하려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선견자들이 그 체험했던 거를 우리가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사실 보급이 많이 돼야 돼요. 보급이 되면 서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 혼자가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많이 보급이 됐을 때 스트로베리야.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접속이 되다 보면 이게 그 우리 삶이 한 사람이 있던 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퍼지듯이 이런 걸 이제 10년이란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이제 충분한 인식의 시간을 뒀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제 좀 전파해야 될 그런 제2의 도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양한 공법들, 흙다짐 이런 공법들 자연적이면서 우리의 친근감을 주는 이런 역할도 같이 겸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좀 이래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그 얘기 중에 우리 자료를 이제 밖으로 내는 과정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제 돼 왔는데 정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의 그 일들을 남한테 뺏기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런 그 악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하고 이걸 또 나누어야 돼요.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선의의 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스스로 집 짓기라든지 이 집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모든 걸 오픈이 돼야 되죠. 가정이.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악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나름대로 좀 시간을 두고 찾으면서 참 이래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오픈하는 그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루베일이라는 게 이제 발전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머리 맞대고 좀 자기의 각자 위치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뭐 유선상으로 통하든지 뭐 문서상으로 뭐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참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참 동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집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는 일까지 왔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역할했던 사람들 힘으로 이제 집이 완성되는 것까지 잘 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모양에 대한 거, 외적인 모양까지 좀 만들어 가면서 모양에 대한 거, 그 집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뭐 볏집에 썩는 거, 그럼 뭐 이 화자 보수에 대한 건 머릿속에 박혔던 걸 치워버리고 저 집이 괜찮다. 저 정도면 괜찮다. 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인테리어의 그 감을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보충해주는 그런 쪽에 좀 할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 혹시 또 뭐 더 궁금하시고 하신 분 있으면 예. 근데 최고 많이 받아보신 평당당가 그래서 아까 벽체를 멋있게 좀 나무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까지 받아보셨나 좀 궁금합니다. 이제 550까지 받아봤어요. 이제 550까지 받는데 이제 물론 이제 소비자의 이제 그 차이들을 이제 볼 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사회에서 짓고 있는 뭐 평소 우리 그 과거 인테리어 할 때는 평당 1200짜리까지 집을 지어봤죠. 인테리어 비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소비층이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모든 품이라든가 역량이 다 쏟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다 갖추기 힘들다면 소비자가 접근이 됐을 때 갖추기 이제 그 규모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400만 원 집을 원할 때 또 뭐 그에 준해서 일부 포인트라도 전체를 다 이렇게 뭐 인테리어 내려고 하면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일부 포인트라도 내줄 줄 아는 그런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다 봤을 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거실에 뭐 아트 보통 이제 뭐 아파트에서는 아트 하나로 이제 뭐 효과를 다 내잖아요. 그 제일 중심 자리고 이제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 뭐 아트 개념을 이제 좀 빼고 우리 흙을 이용하는 그 부분이라도 좀 이래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뭐 크게 돈은 물론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이제 금전적인 그 투자에 대한 그 정도의 그 공은 좀 들여야 안 되겠나 그런 느낌. 그러면서 차츰 이제 원하면 이제 옆에 조금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전체를 뭐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조금 조금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동안에 써왔던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그 층간소음 담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이제 층간소음 이걸 하면서 이제 저 행성 현장에는 그 콜크를 또 스터드 위에다 콜크를 대고 마감재를 마루를 깔았어요. 콜크를 그것도 해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느껴 보니까 장선을 텐을 한 개를 쓰는 것보다는 두 개를 쓰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선 한 개의 그 소음의 전달하고 똑같은 장선을 하면서 두 개를 썼을 때 전달 차이가 훨씬 나요. 예를 들어 장선을 지금 그전에는 이제 12를 썼는데 장선을 이제 10을 쓰고 위에 각재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각재 하나 넣어주면 해서 전달이 각재를 똑같은 길이로 넣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각재를 지그작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층간 소음이 닿는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금 파장이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지붕 단열을 좀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붕을 지금
30cm를 만들어요. 최소한. 이제 뭐 마지막 층에 올라가서 다락 공간에서는 이제 뭐 다다미를 안 쓸 경우도 있고 다다미까지 해가지고 40cm를 만들어요. 예, 이제 주로 이제 다다미를 안 쓸 때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석가래 이제 텐이나 그 석가래 밑에다가 펄라이트를 넣죠. 펄라이트를 넣고 또 식스 장선을 하나 식스 장선 밑에 펄라이트를 넣고 그럼 텐 장선 사이에 R30을 넣고 천장 단열을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네. 아니 천장 마지막 천장 중천장은 뭐 그 소음 층간 소음만 이제 방지하는 거고 예, 예. 거기는 단열재 필요 없고 중간은 마지막 지붕 그 단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소비자를 만날 때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이래 한정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걸 설명하고 여기 들어간 돈을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설명하고 주인이 오케이 하면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설명을 다 해주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 소비자 몫이고 지금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제주 따뜻하니까 건축주가 다락방을 밑에 30평, 2층 30평을 이제 다락을 30평을 아들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단열을 이제 R30으로 건축주가 끝내자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뭐 겨울에도 뭐 런닝만 입고 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단열 치부를 좀 했으면 싶다고. 근데 기본적인 설명을 충분히 해줬어요. 그러면 빼자. 그렇다고. 그래서 뺐어요. 뺐는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작년 가을에 지은 집인데 이번 겨울을 딱 지나면서 느낌이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단열재를 제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밑에서 이제 그 집은 제주도는 물론 따뜻하니까 로켓 스토브 한 개로 거실하고 이제 전체 공간을 움직여요. 이제 방은 이제 그 구들방을 따로 이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2층 공간으로 열이 뺏기잖아요. 뺏기다 보니까 이제 커튼으로 이제 임시 막 차단을 해봤나 봐요. 2층이 뺏기니까.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위에다가 난방 설치를 이제 엉겹결에 뭐 전기 난방 설치를 뭐 설치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근데 사실 단열에 대한 거는 볏집 그 효율만큼 지붕에도 또 바닥에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느낍니다. 저기 다락이 없이 단층일 경우에 네. 단열을 지붕에다 합니까 아니면 천정에다 합니까? 천정에다 하죠. 네. 지붕은 그냥 방수 씻다고 뭐 얘를 싱글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벤트 뭐 역할만 해주게. 네. 지붕에다 다 그냥 치부하죠. 이 역할은 똑같은 그 의미가 없어요. 지붕에 그 뭐 수작업이 좀 모든 품들이 그 뭐 소비할 필요 없고 바닥에 그냥 쭉 까는 작업으로 바닥에서 그냥 다 작업하면 돼요. 저도 질문을 좀 예. 드리고 싶은데요. 인테리어가 이제 그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많이 컨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주택의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심리상 아까 그 낮잠 자는 원래 낮잠 자는 공간도 필요하고 밖에 나와서 환하게 활동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굴과 광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채광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주택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안에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인테리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 실제로 열심히 돈을 들여서 하긴 했지만 괜히였다 싶은 그런 인테리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은 데코레이션 이거는 오히려 사람을 쉽게 질리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델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양평 현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그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이 사실 그 뭐 인테리어라는 게 이 천차만별이라 그걸 다 이렇게 한 집에다 다 이렇게 수용하면 정신이 어지러워요. 사실 그 지금 아까 그 포인트 정도 일부분이라도 하라는 얘기는 그 사실 조금이에요. 그걸 다 그냥 도배칠하고 거기다 미적인 강렬 다 낸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는 다 떠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제 한번 이걸 쭉 한번 내려볼 텐데 지금 저기 보면 그 선반 뭐 그냥 일반 선반도 되지만 그 이제 저런 한 포인트 정도 그냥 지금 제가 목조에서 느낀 그 단점을 찾아낸 게 뭐냐 내 나름대로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그 바닥 방수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써보니까 그 FRP 방수를 바닥에는 2층은 무조건 FRP를 써요. 저는 FRP 바닥을 만들어요. 데크도 마찬가지고 FRP가 그 배 만드는 그런 재질이라 사실 하나 딱 그 공용화되면 이게 하나의 공용화되면은 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수축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코너 바닥 뭐 한 몇 년 지나면 목조주택의 코너가 이렇게 금이 가서 뭐 이렇게 실리콘 처리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움직이고 이 습기가 늘어났다. 그걸 쓰면은 제가 뭐 사실 그거는 진짜 장담하고 싶어요. 2층 방수는 무조건 철저히 해야 된다. 꼭 뭐 FRP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FRP인데 하여튼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그 물이 새는 자리가 물이 모여서 내려가는 자리 이런 데서 보통 하자거든요. 그냥 바닥에서는 큰 문제 안 돼요. 수도꼭지나 예. 방수 두께는 얼마예요? 그건 FRP 자체는 방수 두께는 얼마 안 돼. 한 뭐 한 3에서 5mm 정도. 라이닝 방수라고 하는 예, 계속 이제 겹겹이 이제 계속 이제 물건을 이제 쓰죠. 이건 드레스룸, 예, 3층. 지금 이제 2층 공간에 저런 벽에 이제 뭐 등 아예 조금 올려주고 병 하나 정도 넣고 인테리어 뭐 저걸 인테리어라고 뭐 보면 하여튼 그 벽이 자체가 너무 밋밋하니까 저런 자리에 이제 뭐 등을 하나 꼽아주고 예. 뭐 올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단 2층, 3층까지 있는 이 54평짜리 집이거든요. 근데 2층에 이제 열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미세의 문을 이제 설치한 현장이고, 예, 올려주시고. 2층 이런 공간. 여기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 저기 보이는 저게 보일러 공간이에요. 보일러 공간이 1.5m, 1.5m. 뒤쪽에. 요건 이제 다용도실이고, 예, 넘겨주시고. 이제 포인트 요 정도, 올려주시고, 예. 요건 뭐 벽감 또 올려주시고, 벽이 한번 쭉 올려주시봐요. 지금 이게 거실 부분인데, 포인트, 하여튼 조금 작업한 거죠. 지금 여도 이제, 나름대로 뭐, 뺄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작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도입되는 거는 지금 외국 자료들 그 사진을 내가 캡처를 보내준다는데 내가 못 보냈어요. 내가 착각했나봐요. 사진들을 많이 이제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이템을 찾아서 어느 부분에 이제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 이제 치부하겠다는 걸 이제 설명하고 그 범위를 잡아야 되죠. 그래도 보통 과거에 인테리어 할 때는 이제 가게를 꾸미면은 디자이너가 이제 뽑아줘가지고 모델까지 다 이렇게 도면화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일하는 사람은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도면 작업 없이 이제 우리가 또 할 때가 많죠. 조그만 그 공간 뭐 가게 같은 경우 이런 건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캡처를 하죠. 뭐 이 어느 집에서 뭐 서울 같은데 어디가 물건이 좋더라. 뭐 어느 그 부분을 딱 와서 이제 조화롭게 이제 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계통의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하게 꾸미놓은 일들이 많죠. 그럼 우리는 그걸 다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하면 이 집이 힘들고 그 중에서 좋은 거 한 개를 빼가지고 여기다 응용하고 또 저기서 응용하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 차이고 뭐 이렇게 걸어가다 뭐 흙 발자국을 봤을 때 아 발자국 저걸 벽에 한번 붙이고 싶다. 그럼 발자국 그 주인 발자국을 그냥 벽에다 붙일 수도 있고 거기 하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 그 밋밋한 벽 속에서 그냥 뭐 칼미장만 쭉 해놓으면 딱딱할 수 있는데 손미장을 막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인테리어 이미지 역할이 되는 거고 소재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적응하면서 너무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 근데 살짝만 좀 집어넣어도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기 경골 목구조 경량 목구조. 예, 예. 경골 목구조하고 예. 스트로베리 하우스에서의 목구조하고 예.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스트로베리 목구조는 경량 목구조 차이는 뭐냐면 경량 목구조는 스터드가 하나인데 스트로베리는 스터드가 월이 두 개 서는 거죠. 목구조에서. 이중벽체이기 때문에. 이제 베일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 끝선까지 맞춰주는 두께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제. 목구조의 개념은 거의 같고. 그렇죠. 그죠? 구조는 같죠. 예. 기둥이 쓰고, 간막이 벽이 쓰고, 뭐 깔돌이나 중돌이나 상돌이 얹고, 그다음에 12. 그렇죠. 모든 공법은 목구조 공법이에요. 지붕, 이제 트러스하고. 그렇죠. 이제 보온재를 볏집으로 쓰는 차이, 그 차이죠. 그러면 하여튼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모두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집안이 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서 소비자하고 친근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